잠깐 쉬었다가 2부로 돌아왔습니다. 심책임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소상공인만 아닐 뿐 로컬 크리에이터랑 똑같다라는 생각이 좀 얼핏 들었어요. 이게 좀 애매한 게 로컬 크리에이터계 이제 절대 존엄이시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제 그 골목길 자본론의 모종린 교수님이 쓰셨던 글들에 보면 로컬 크리에이터는 뭐뭐다라고 정의하시는 게 있는데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창의적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끝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아니면 로컬 크리에이터가 아닌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로컬 씬으로 보면은 저 같은 사람도 로컬 씬의 한 플레이어가 되고 있고요. 일종의 관찰자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심책임님 같은 경우도 좀 로컬 씬 안에서는 그 플레이어의 한 종류가 아닐까.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부르지 못한다 해도 로컬 플레이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생태계 안에 있는 것만을 따졌을 때는 저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가끔씩 좀 착각이 되시지는 않나요? 내가 로컬 크리에이터다.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제가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 안에서 제가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하면 그 일부에서 저희가 1차, 2차 그 인사이트 트림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네. 토양을 만드는 작업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척박한 땅에 일단은 땅을 일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비료를 주면서 땅을 비옥하게 하는 그런 과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3차, 4차 트림 얘기가 되게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인사이트라고 할 만한 것들을 좀 제대로 느끼게 된 거는 3차하고 4차 트립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저조차도 1단계에서는 이런 분들이 로컬 크리에이터인데 이분들을 한번 소개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였으면은 2차에서는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것들을 나도 한번 느껴봐야 되겠다 정도. 근데 세 번째부터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가 뭔지에 대한 것들을 저도 같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트립은 어디로 가셨던 건가요? 세 번째 트립은 제가 처음에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구상을 할 때 갔던 강원도로 갔습니다. 속초, 양양, 강릉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 여름에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여름에 서울로 오셨어요? 네, 사실 여름에 저희가 그 연남동을 걸어다니면서 정말 더웠거든요. 네, 그때 당시는 이제 인사이트인지 뭔지 모르죠. 그런데 되게 좋았다라는 내용들을 어떤 것들이 좋았다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더 재밌게 좀 더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것들로 꾸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양재영 대표님도 가셨었나요? 네, 갔습니다. 인상에 남는 로컬 크리에이터라든가 인상에 남는 지역, 뭐 인상에 남는 골목 이런 게 어디일까요? 되게 많았었는데요. 네. 일단 김소영 캘리그라피 대표님, 김소영 대표님도 네네. 캘리그라피로 강릉을 어떻게 소개하고 또 강릉을 어떻게 글씨로 아름답게 표현하면서 그것들을 사업화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천연염색을 하는 제 입장에서 지역에서 어떻게 그걸 버무려서 아름답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고민이었어요. 지역이라는 컨텐츠를 어떻게 제품에 넣을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양양에 가서는 서피비치 가서 그 지역민들과의 트러블을 어떻게 해결했고 그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어떻게 성장해 갔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성장을 더 지속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좀 들었는데 네네. 그리고 나서 저도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지역으로 충주로 내려오면서 지역민들하고 지금 완벽하게 융화돼 있진 않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아직은.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어떻게 잘 어우러지는 삶을 살 것이며 그분들께 어떤 제가 도움을 드리고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연구하면 될 것인가를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좀 생태계 차원에서 골목 생태계 차원에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피비치는 서피비치라고 하면 광고로 만나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 맥주 브랜드 중에 마치 해외 해변가에서 맥주를 시원하게 즐기는 것 같은 광고들이 몇 편 있는데 보통 대부분 그 광고의 배경이 양양의 서피비치였습니다. 보통 서핑을 하러 양양에 가시면 죽도해변 많이 가시는데요. 죽도해변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고요. 그동안에 알려진 건 프라이빗 비치라고 해서 연간 수십만이 시즌 때마다 다녀가는 굉장히 멋진 해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피비치 자체가 지역 밖에서 오신 분이 지역 안에 있는 자원을 활용한 굉장히 멋진 케이스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희망하거나 본인이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자각하거나 앞으로 도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꼭 방문하는 로컬의 성지가 되어 있는 거죠. 이국적인 해안의 모습을 지닌 곳이다. 양양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성이 있지만 다른 나라 제3국이 담겨 있는 로컬 콘텐츠로 담겨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로컬의 의외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 가서 오히려 해외 로컬을 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로컬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전혀 어째 보면은 로컬에 대한 고민이 없이 갔다면 우리도 이국적인 아이템을 갖고 오면 뭔가 반짝 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인사이트 트립에서는 그것과 정반대로 더 나의 로컬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더 고민할 수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트립 가서는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갔던 거고,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그냥 휩쓸리는 정도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되고 제가 제 사업에 대한 그런 확신들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트립을 갔기 때문에 그 트립으로 인해서 인사이트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해 주셨는데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동해안에 있는 속초, 양양, 강릉 이 세 개의 도시만 돌아보시고요. 시간은 얼마 정도 소요된 건가요? 이동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울처럼 당일로 다녀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서 네네. 1박 2일로 다녀왔고요. 양재영 대표님이 현재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을 만나면서 인사이트를 느낀 거 말고요.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새로운 사업으로 연계시키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인사이트 트립이라든가 센터의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에 나아갈 방향이랑 좀 맞는 부분이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강원도 가서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제 기술력, 제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갔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가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 사업가들의 그 진행 방향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것들을 듣고 나니까 콜라보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림들을 그려보게 됐고요. 강원도 트립 이후에 제가 이런 걸 한번 꿈꿔보고 있는데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도 드렸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해 보니까 그분들도 좀 갈증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조업 기반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조금 제가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갈증과 제가 제안하는 것들이 맞아서 앞으로 좀 진행이 될 거고요. 트립 이후에 제가 그분들을 다시 만나고 하고 있는 그런 강원도와의 일들에 대해서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 통해서 제가 자체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좀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얼마 후에 강원도 쪽에서 또 연락이 들어와가지고 강원랜드랑 강원도랑 해가지고 산림 힐링 재단을 이번에 세웠는데 거기 명상복을 제가 납품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맨 마지막에 자기 자랑 빼고 중간에 있던 과정들 다 숨겨버리셨거든요. 뭐 맨입으로는 얘기 못한다, 기업 비밀이다 이건지. 그거는 3부에서. 3부를 만들어달라. 네. 네. 천연 염색계 아이돌답게 한 파트를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셔서 오늘 방송은 3부까지 하는 걸로 의사진행 발언 차원에서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고요. 네. 3부에서 천연 염색 바른 양재영 대표님 사연을 깊게 다루면서 강원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인사이트 트립인 강원도 얘기가 나왔고요. 네 번째 인사이트 트립 제주였고요. 연말 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제주도다 보니까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게 있어서 제주도는 조금 더 길게 갔고요. 이제 2박 3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희 로컬 크리에이터만 모시고 가기에는 무리가 좀 있었어요.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업의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초기 창업자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규모를 키워가지고 제주도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세 번의 인사이트 트립 같은 경우에는 10여 명 단위로 움직이신. 네, 소규모로 다녔고요. 오히려 그 소규모로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심도 깊게 접근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강원도를 다녀오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지역 내부에서의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만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저희가 그쪽에 가서 우리가 스스로 거기 가서 배워오는 걸 가지고 충북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만 생각을 하고 로컬 크리에이터 인사이트 트립을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강원도에 계시는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도 충북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만남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좀 같이 봤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네네네.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로컬 크리에이터 씬 안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구나.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고 그걸 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런 인사이트를 저도 느끼고 이제 뭔가
다른 지역하고의 인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과 이 지역이 같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된 후부터는 제주도에 갔을 때는 규모를 키워도 그게 이제 흐트러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 학습한 만큼 거기에 참여했던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미 이제 학습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인사이트 트립은 가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걸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처음 인사이트 트립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의도한 방향대로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취재차 뵙긴 했었는데 네. 짧게지만은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 10여 분 정도를 영상 인터뷰를 그때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느꼈던 게 이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되게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충북에 가서 직접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지는 못했지만 인터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 이분들이 뭔가 다른데 10분을 연속해서 뵙게 되니까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네. 그게 뭘까? 그런 좀 뭔가 제 나름의 과제를 느끼기도 했었어요. 제주도는 저도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대충 어디를 가시는지는 알긴 하거든요. 네네. 보통 제주도를 제대로 돌아보려면 4박 5일 정도 일정을 짜야 되는데 2박 3일이라는 굉장히 강행군 일정으로 네. 움직이셨어요. 네네. 인사이트 트립을 갈 때 공공기관에서 네. 창업자분들을 모시고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는 예산 대비 성과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네네. 와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프로그램을 정말 빡빡하게 짰고요. 제 욕심이 있었던 게 이런 인사이트 트립이 되게 흔한 1년에 4번밖에 없는 그런 기회니까 최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스케줄을 정말 빡빡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케줄표 받아보고 첫날 일정이 제주공에 도착하자마자 해변에서 도시락 까먹고 성산까지 가는 거였어요. 네네. 제주도 안 가보신 분은 제주도가 작은 섬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무지무지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무슨 뭐 간선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제주 공항에서 성산까지 2시간 잡아야 되는 코스인데 그냥 뭐 오전에 출발하셔서 제주 도착하셔서 점심 도시락 먹고 성산 도착하면은 일단 주간 일과가 끝나는 시점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직후에 합류를 했잖아요. 저녁 식사 직전에 네네. 갔더니 이분들이 짐 풀어놓고 쉬는 게 아니라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좀 느슨하게 하시지 막. 예, 그래서 첫날부터 이렇게 좀 빡빡하게 시작을 하셔서 이제 사실 본격적인 일정은 2일차에 집중이 됐잖아요. 네네. 2일차 일정은 성산에서 출발해 서귀포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네. 뭐 여기저기 일을 들어간 거죠. 3일차는 비행기 타고 복귀하셔야 되는데 서귀포에서 또 제주까지 제주 공항 있는 곳까지 또 가로질러 가는 네. 아니 이런 일정으로 뭘 보고 뭘 어떻게 하실까 그랬는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진지한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좀 놀랐던 부분인데요. 3차 이제 강원도에 가서는 살짝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분들이 눈이 정말 반짝반짝거리고 네. 뭔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깨달음을 얻은 그런 표정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랬는데 제주도에서는 정말 그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느꼈던 부분들을 되게 옆에서 지켜보는 예비 창업자라든지 일반 초기 창업자분들이 보고서 저런 모습이 되게 약간 동경한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저런 모습으로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현지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제 강의를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네네. 네,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는 초기 창업자 처음에는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 안에서 계속 옆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나도 되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엑기스인 두 번째 날 일정 위주로 보면은 본 프로그램에 아침 식사 하자마자 버스 타고 서귀포 쪽으로 이동해서 해녀 부부를 만나서 제주로 귀촌을 해서 해녀가 됐느냐. 그거를 필두로 서귀포 펍크롤 등등으로 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회식처럼 보였지만은 서귀포의 로컬과 로컬 콘텐츠에 대한 접근까지 해서 두 번째 날 일정이 거의 새벽에 시작해갖고 심야에 끝났거든요. 사실 시작이 아침 먹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아침 먹기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 뜨는 거를 보러 성산일출봉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해 뜨는 것을 보러 갔다 오셨고요. 갔다 온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시고 그러고서 출발을 한 거라서 5시 반 정도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럼 예, 그때 그날 2일차 프로그램 새벽 5시 반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렇죠. 펍크롤이 끝난 시간이 11시 정도 됐으니까요. 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와, 근데 그런데도 제가 세 번째 날 뵀을 때 흐트러짐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는 걸 봤거든요. 네, 체력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평소에 그렇게 많이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지 식사나 이런 것들을 과하게 잘 제접해 드렸어요.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니까 든든하게 드셔야 됩니다. 중간중간 간식 같은 거 계속 드리고 숙소도 최대한 편안한 곳으로. 자, 그러면은 코스별로 느끼셨던 점들을 이번에 또 이제 천연염색계 아이돌. 네. 이거 입에 붙었어요, 저는. 은근히 재밌는데요. 네. 네, 양재영 대표님께서 코스마다 느끼셨던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원도 트립 때도 좋았는데 네. 제주도 트립도 좋았다. 강원도 가신 분들이 제주도도 거의 다 갔다. 네, 강원도 갔던 분들 제주도 가실 분 했을 때 선착순으로 모집하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리가 다 찼다. 모집 마감. 딱 네, 이렇게. 그 얘기는 결국에 강원도 가셨던 분들이 엄청난 인사이트 혹은 작은 인사이트여도 얻으신 것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를 가고 싶어야 하셨고요. 그래서 되게 힘든 일정이었지만 체력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었어요. 다들 네.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들도 계셨는데 청취하시는 분도 오해하십니다. 그렇게 합니다. 60대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10대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주도 트립이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그래도 얻을 게 많았고요. 첫 번째 일정부터 첫날부터도 네네. 공항에서 뭐 플레이스로 가서 플레이스 안에서 뭔가 우리가 뭐 서로의 이야기들 공유하고 네네. 자기 소개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업가, 로컬 크리에이터인지도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문을 처음부터 열었기 때문에 네네. 아주 원활하게 트립이 진행된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뭐 둘째 날도 저는 새벽에 성산부터 올라갔는데요. 새벽 5시에 뭐 일어나서 올라가서 해 뜨는 거 보고 같이 뭐 이런 고민 저런 고민도 좀 나누면서 밥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트립이 이어질 때마다 새로운 사업가, 제주에 있는 사업가분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저런 사업가 만나서 또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다양한 것들이 채워지니까 뭐 밥 먹는 것도 너무 좋은데 다른 식으로 채워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코스로 말씀드리면 제주 우리 해남과 해녀의 네네. 한국과 일본 해녀의 문화 차이, 네. 유네스코로 등재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충주에 있는 충북 로컬 크리에이터지만 제주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어떻게 협업해서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문화를 좀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고민을 해봤고요. 또 그리고 제주상해에 가서는 대표님께서 아주 재밌게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서 본인이 겪었던 그런 위기들,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같은 로컬 크리에이터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이제 부딪혀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네, 그게 위기 상황 저한테- 극복기가 제일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업체의 허점을 드러내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 그냥 손님으로 만난 분이면 그분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가 같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듣고 나니까 그래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극복했는데 그리고 나도 저분처럼 저런 위기가 닥쳤을 땐 저런 돌파구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주 상해를 만나러 가시면은 사계생활이라고 하는 그 건물에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 건물도 특이하고 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나 그 안에 있는 F&B 서비스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 고선영 대표님의 스토리가 더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게 제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사업가로서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해온 과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피상적인 비즈니스 논리로 보면 천연 염색하시는 분들도 천연 염색 카페 이런 거 한쪽에서는 체험 공방하고 커피 팔고 이런 게 요즘 힙한 비즈니스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기억 못 하실 텐데요. PPAP처럼 파인애플 애플펜처럼 이상하게 그게 연관지어서 말이 되면은 그 창업이 되고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즘 카페 문화, 라운지 문화가 있으니까 제조업 하시는 분들한테 카페화 해보면 어떻겠느냐. 체험 형태로 해서 뭐 청소년들 뭐 무슨 대안학습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거를 솔루션으로 제안을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시면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 입 딱 벌리는 거죠. 생각보다 피상적으로는 사람들이 창업을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별로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제가 들을 때는 창업에 관심이 있어요.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결정적인 포인트로 빨간 줄 치고 별표 땡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분인 것 같아요.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그 비즈니스 본질에 대한 컨텐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이트 트립에서 말하는 인사이트가 뭔지를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도움받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네네. 그중에서 최고로 꼽는 게 바로 트립입니다. 그 트립을 통해서 인사이트 얻은 게 많다. 기관에서 돈을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결국 돈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업하면서. 네네네. 그래서 저는 트립들이 오히려 저 같은 사업가, 로컬 크리에이터들한테 다른 지역의 사업가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취재차 따라다니면서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순간이 서귀포 펍크롤이었어요. 네. 자, 이럴 때 해설해 주셔야죠. 펍크롤이라고 하면 낯선 분 또 많으시잖아요. 참 이상하게도 로컬 씬에는 낯선 단어가 많네요. 펍 문화의 일종이에요. 한 잔씩 마시면서 다양한 주류를 파는 가게들을 건너뛰어서 징검다리 건너듯이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술을 즐기고 문화를 즐기는 거지 알코올에 푹 빠지려고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다양한 장소,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들과 맥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또는 주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함께 동선을 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충북의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 안에도 지역 맥주를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는 팀이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맥주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맛을 보여드렸군요. 네. 그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주류가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약간 위험하긴 한데 네, 저도 사실 그래서 이거 되게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하시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걸 하시나? 사실 그거를 이제 주류라고 보지 않았고요. 하나의 지역에 있는 아이템을 어떻게 컨텐츠로 묶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을 제주창조경제혁센터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주창조경제혁센터에 가면은 육성한 그 로컬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로 이렇게 안내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고,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어떤 걸 느끼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그게 이제 뭐 술이랑 연결지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그거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거기도 이제 뒤늦게 쫓아가면서 한 분씩 인터뷰를 했고 우리 천연연색계 아이돌 양재영 대표님을 길거리에서 인터뷰하는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따기도 했었는데, 예, 뭐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거는 다들 절제를 하셔서 그런지 마지막 장소에서 데킬라를 다 남기셨어요. 그 남은 거 제가 다 마셨어요. 아, 네. 그래서 맨정신이 아닌 상태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소준이 대표님이시죠. 펍크롤을 진행하시는 소준이 대표님께서 다음에 올 때는 아예 뒤에 일정을 다 쭉 빼고선 이제 편한 분위기 속에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워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네네. 저희가 일정이 뭐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일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펍크롤 시작을 7시 정도부터 하셨기 때문에 네네. 한 4시간 정도를 그렇게 서귀포 일대를 돌아다니시고 장소가 총 5군데였고요. 네. 컨텐츠가 바뀌는 건 총 7개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개가 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펍크롤에서 저희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는 주류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네네네. 공간 기획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콘텐츠 기획하시는 분도 네네. 계셨고 그러니까 예술 기획하시는 분도 네.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거기서 퍼크롤을 체험을 하면서 본인들이 아 나도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펍크롤 코스에 이중섭 거리가 섞여 있었어요. 네네네. 서귀포가 가장 사랑하는 화가 이중섭을 기리는 기념관이나 이중섭 거리가 네.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관광으로 가면 낮에 가서 인스타에 들어갈 그 사진들 열심히 찍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같은 이중섭 거리를 가도 낮 문화만 즐겼지 밤 문화가 없었거든요. 왜 하게 됐느냐 봤더니 그 지역을 관광객들이 와서 낮에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귀포의 밤문화 그리고 서귀포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적 시간과 공간을 열어서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이 서귀포를 더 느끼고 공감하고 하루 묵어가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게끔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새로운 관광에 힘을 불어넣은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었더라고요. 네. 심책임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죠. 다녀오고 나서 현장에서 느꼈던 인사이트를 어떻게 풀어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현장에서 체험했던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협업이 이루어졌어요. 네, 저희가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효과죠. 네. 이제 갔다 오신 분들끼리 서로 얘기를 해서 청주에서 펍크롤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청주에서 이제 펍크롤을 이제 기획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예술가 집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간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이제 맥주를 하고 계시는 분. 우리는 좀 약간 변형을 해서 문화 펍크롤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요. 테스트로 진행을 했고 성공 사례로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진행을 했을 때는 먼저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리고 예술 작품을 보고 그다음에 같이 맥주까지 마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코스가 이렇게 짜여졌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의외로 그동안은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죠. 문화상품과 뭐 식음료 서비스가 합쳐진 케이스니까요. 네네네. 그 부분을 본인 사업들과도 되게 연계를 해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청주에서 진행된 펍크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형태의 그런 시도로 연결이 될 수 있었다. 사실 저희 센터에서 제일 장려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를 느낀 것을 가지고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끼리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업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들을 장려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4번의 인사이트 트립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쭉 훑어봤는데요. 2020년에도 계속될 것 같고 어쩌면은 충북센터의 사례를 가지고 다른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아니면 다른 창업 관련 기관들이 또 진행을 할 확률도 있다는 생각이 또 얼핏 들었어요. 다양한 곳에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저희 충북의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저도 참여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만 인사이트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좀 한계가 있거든요. 충북에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만나러 가는 프로그램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4번의 로컬 크리에이터 인사이트 트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한 번 정도는 그 외부에 계신 분들을 충북에 있는 로컬로 초대를 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지금 하셨던 인사이트 트립이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 육성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그런 반문을 하시는 분이 지금쯤 생길 거예요. 방송 듣다가. 재미는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여행 다니면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성장해? 발굴이 돼?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반 스타트업 창업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멘토링을 하고 그다음에 성장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엑셀러레이팅 사업처럼 이제 보여지잖아요. 근데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생태계를 조성을 함으로써 그 생태계 안에 자연스럽게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발현되고 이 안에 들어와서 검증이 되고 이렇게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충북창조경제혁센터의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그런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육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여지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일종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아닌가. 보통 보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 뭐 동종 간, 이종 간 협업이 일어날 수 있는 네트워킹을 장려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클럽 문화나 뭐 네트워크 문화가 없다 보니까 항상 보면은 강연이나 뭐 세미나를 전제로 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주제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풀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모여서 친교를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약간 근면성실한 한국 사람들 성향에서는 일한다고 생각 안 하고 논다고 생각해서 네트워킹을 잘 못하는 면이 있거든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다. 그냥 만나게만 해주는데 그게 어떻게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협업이 일어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로컬 크리에이터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혼자서 계속 고민을 하고 본인 혼자서 이제 사업을 계속 실패를 하고 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데 누군가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만났을 때는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일종의 여행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버스, 하나의 숙소, 하나의 뭐 프로그램, 하나의 공간에 계속 이렇게 모이게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통합하는 그런 과정으로 작동이 되는 게 아닐까. 자연스럽게 뭐 1박 2일 또는 2박 3일을 지내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 우리는 충북 로컬 크리에이터 뭐 이런 연대감 서로를 챙기면서 트여지는 관계의 문제 복합적으로 해소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얼핏 들었습니다. 네,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각 지역에서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를 것 같지만 저희는 충북에서 생각하는 방식은 이런 인사이트 트립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서로 협업하는 그런 분위기라든가 어떤 생태계가 되게 끈끈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는 거고요. 인사이트 트립을 갔다 왔다는 그런 동질감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좀 더 생태계가 되게 끈끈해지는 것 같고요. 협업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생태계 조성이다 결국은 네네. 이렇게 이제 결론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여기서 되게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아, 네. 예고도 안 해돼서 지금 막 되게 막 네네. 긴장하고 계시는데. 네네. 아, 하루 종일 계속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초연결 사회라는 말이 요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킹이 초연결 사회의 뭐 원리랑 좀 유사한 점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충북 센터와 신병철 책임님이 그동안 진행하셨던 건 어쩌면 초연결이란 개념을 알고 하신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 또 주변에서 지켜본 상황들을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상황들을 만들어오셨거든요. 신뢰 기반 노드들을 쌓아가시고요. 양쪽 끝에 있는 수많은 점들이 어떻게 서로를 믿어서 가운데로 뭉칠까 또는 교류할까에 대해서 끊임없는 실험을 4차례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4번의 인사이트 트립 얘기를 했는데요. 3부에서는 우리 천연염색계 아이돌 천연염색 바른의 양재영 대표님의 사연을 들어보면서 충북의 로컬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탄생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